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는 등 선거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16일부터 경선 일정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선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애장자들은 지역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전북자치도 의원으로부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도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정한 현실도 있습니다.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 간에는 더 많은 예산과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군산이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성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성과로 증명해낼 때 군산 경쟁력은 올라가고 정부의 확실한 재정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실용주의와 군산형 실용주의가 만나면 군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5극 3특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5극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역권 중심의 지방 균형 정책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3특이라고 하면은 전북, 강원, 제주 이렇게 세 개도가 특별자치도로서 3특으로서 지금 구분지어서 지금 균형 발전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정부의 지원이 5극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특이 소위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특에 해당되는 전북과 그 안에 있는 군산의 발전 전략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은 실용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주의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나는 지역에 재정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산은 소외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은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은 환경 문제, 관할 문제 이런 문제로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이 결단해서 새만금 특별자치자체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행정 권한과 재정 집행 권한도 이 통합하지 않고는 속도 있는 개발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전북도는 전주, 완주 행정통합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새만금 특별지자체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국가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여건의 기초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군산 발전 전략은 장단기 이원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만금 개발과 대기업 유치는 장기 전략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장기 전략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돈 버는 도시로 군산이 재탄생을 해야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또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체질이 개선이 돼야만이 군산이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임박해 있는 것이 이 새만금 R200 단지입니다. 뭐 올 안에 지정이 될 것인지 네네. 아니면 뭐 내년으로 넘어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그 R200 단지 지정이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전남과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특히 송변전, 네. 전력망 구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박도 의원께서는 R200 산업단지 지정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2025년 12월 말께 시작을 해서 지금 R200 단지를 산업단지를 이제 지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남은 수년 전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장기 전략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은 현재 총 7기가와트의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R200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전북도는 연구 용역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부 설득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정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데 이걸 주기 기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R200 산업단지의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단지에 채워 넣을 기업이나 산업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산업과 기업이 유치돼야 하겠습니까? 우리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오겠다라고 MOU 체계를 10조가 넘는 MOU 체계를 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언론 보도에 현대차 그룹에서 새만금에 10조가량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이 아니라 실행 조건입니다. 네. 2020년경에 우리가 SK 그 컨소시엄이 새만금 데이터 센터로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력 개통만 문제 때문에 장기간 지연된 사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명확합니다. 전력, 용수, 인허가, 또 세제, 노동력 이런 것들의 여건이 갖춰지면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행정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고 또한 새만금이 구호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수소, AI 데이터 센터, 로봇 산업처럼 전력 기반 산업을 묶어서 서로 지탱을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산업에 기대를 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합니다. 전북도, 정부, 군산시 총체적으로 나서서 준비된 곳에 지자체가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준비를 해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전북도와 군산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용인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등에서 아주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도 산업단지 이전 문제를 약간 언급했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계획 수립 단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과 용수 문제 등은 모두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기업은 투자할 조건이 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사는 대기업이 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은 이윤이 돼야 온다. 정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는다. 그 조건을 지자체가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우리 전북도와 군산시가 힘을 합해서 이 조건을 만들어야 오지 그냥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건 마련이 우선이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대안도 제2, 제3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현대차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정부의 결단으로 새만금의 1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온갖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새만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을 개정을 하고,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정 절차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행정이 앞에서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MOU 양해각서에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네. 반드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AI, 수소, 로봇, 이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핵심 3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또 물을 전기로 분해를 해서 수소로 만드는 그러한 대형 수전의 시설, 또 이러한 것들을 말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예요, 지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최적의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양해각서로 끝나지 않는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서 새만금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행정통합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그 행정통합에 대한 물살이 거셉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광주 전남 특별시를 위한 특별법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광역권 통합은 아니지만 이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어느 지역과 통합을 하거나 연합대를 하거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발전의 시너지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특별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지역과 통합을 해야 군산시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아마 3개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땅이 조금씩만 개발이 되면 그것을 내 땅이네 네 땅이네 하다가 제대로 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지리멸렬해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새만금이 개발이 되어야 이 전북 전체 아니면 우리 군산, 김제, 부안이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는 지난 1월에 기자회견에서 3개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해서 군산은 산업 위주, 김제, 부안은 행정, 주택,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 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각각 역할 분담을 따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삼성 반도체가 오면 군산 지역에다가 둘 것이냐, 김제 지역에다 둘 것이냐,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다가 또 지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기업이 와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의 걱정이, 어떤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군산, 김제, 부안이 힘을 합해서 같이 그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내에서의 그 공공기관 그 집단 유치 지역으로는 익산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공공기관 유치를 개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막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제2 공공기관 유치,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군산의 최대 장점과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새만금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최대 약점은 새만금의 가치를 연구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군산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공공기관 한두 개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고요.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당군 이래의 최대의 간척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연구 기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책은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은 100년 계획을 수립할 연구 기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보고 하루빨리 조속히 그 기관이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새만금 연구기관 설립이 우선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새만금 신앙 개항이 곧 이루어집니다. 네. 적어도 뭐 내년 쯤이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군산항과의 두 개의 항구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군산항도 살고 새만금 신항도 살고 운영 방안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전략으로 이 두 개의 항구를 가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신항으로 될 때까지 군산 시민 전체가 굉장히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당연히 군산으로 올 줄 알았던 신항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새만금 신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포트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항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배후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군산항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배후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는 준설투 문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대우자동차 수출과 현대조선소 블럭 생산 등을 때문에 이 군산항이 아주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우자동차가 폐업을 하고 현대조선소 블럭 생산도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군산항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새만금 신항 역시 새만금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그런 배후단지가 개발이 신속하게 되어야 개발이 될 수 있겠고요. 새만금이 만약에 개발이 되지 못하면 새만금 신항 역시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항하고 군산항하고 서로 같이 업무를 조금 배분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배분을 해야 될 텐데요.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네.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이 군산항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퇴적토가 네. 그 뭐 참 막대하게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준설을 하지 않으면 네네. 군산항은 폐항을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2 투기장 건립을 해서 이 준설토를 거기다가 투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막대한 예산이 네. 들고 또 예산 투입이 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제2 투기장 건립이란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냐 다른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도 의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준설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 북항처럼 해양 관광 시설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군산항 워터프론트를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래서 군산항 문제는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진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군산항 7부두와 현대조선소 장비 등으로 활용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해군 MRO 사업 유치를 추진을 해서 해군 이 MRO 사업은 지금은 구상 단계이지만 해군 당국과 국회 그리고 관련 정부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유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과 평택에서는 이러한 함정 정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2정비창으로 부산과 군산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게 구상 단계지 해군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군산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하게 된다면 군산항 7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설토 문제는 이거를 군산항에 맡기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설토를 전략적으로 준설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산항은 금강 하구 쪽에서 비가 와서 수문을 한번 열을 때마다 실컷 준설을 해놓은 것을 수문을 열으면 군산항으로 토사가 한 2m 밀려오는 것은 그냥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군산에다가 맡기면 들어오고 싶은 배가 들어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9m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7m로 11m로 토사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들어올 배가 접항을 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 준설을 하는 전북도와 군산시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가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설토를 하루빨리 걷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상황에 대해서 박정희 도의원부터 아주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호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는 정치에서 벗어나 실행을 하고 성과로 증명을 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희망고문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 박정희 도의원의 말이 아니고 우리 군산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제 군산의 10년, 20년을 준비하는 데에 군산 시민들이 같이 나서줘야 될 때입니다. 군산의 재도약 시민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희 도의원의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도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